just like a movie, just like a storybook. We are the future, we're the ones they won't overlook. It's time to be the hero, rising like you've never seen, just like in a dream. 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나한시 원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를 오장육부처럼 독립적인 장기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자출판사에서 발행한 피부과학이란 책 3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인체의 가장 밖에 위치한 상처받기 쉬운 기관계이며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은 피부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장육부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부도 오장육부처럼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과학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피부 장기의 기능에는 첫 번째 보호작용, 두 번째 체온 조절작용, 세 번째 감각작용, 네 번째 분비 배설작용, 다섯 번째 흡수작용, 여섯 번째 비타민 D 합성작용, 일곱 번째 저장작용, 여덟 번째 재생작용 등을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8가지 작용에 대해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작용이란 어떤 내용인지. 피부는 적어도 3가지 장벽,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장벽의 기능을 갖는데,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체온 조절 작용을 설명드리면, 인체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피부는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에 의한 피부 혈류량의 변화와 땀을 내는 것에 의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각작용은 피부는 중추신경, 자율신경계의 신경요소와 연결되어 있고 외부 자극에 대한 촉각, 온각, 통각 등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분비 및 배설작용. 인체의 신진대사 결과로 생긴 노폐물은 신장, 폐, 항문, 요도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나 수용성 물질은 땀과 함께 피부를 통하여 체외로 배출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흡수작용. 피부의 흡수 현상은 대체로 모낭과 피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침입을 막기도 하며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 D 합성작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자외선의 피부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저장작용.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물질의 일부분은 피부의 피하지방 조직에 저장되는데, 우리의 몸 중에 가장 큰 영양물질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작용을 설명드리면, 정상적인 피부의 표피는 신진대사에 기저세포가 분열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를 점차적으로 각질층까지 올려보내는 세포 재생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장육부가 항상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듯이 피부 또한 위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장육부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장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피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작용 중에 예를 들어서 감각작용이 떨어지면 우리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도 뜨겁고 차가운 것이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피부병에 우리가 겪고 있는 피부병의 원인은 저는 8가지 설명 중에 두 번째 설명드린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체온 조절 작용이란 어떤 내용인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된 열이나 운동 등의 어떤 자극으로 인하여 유발된 열은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땀의 형태로 배출이 이루어져야만 체온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나 그런 어떤 외부 자극으로 해서 유발된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죠.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머물러 있는 열은 피부 표면에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땀구멍을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출입하는 문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땀구멍이 자동문이 되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수시로 배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땀구멍이 자동문이 아니고 수동문으로 고장이 나서 열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을 때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증상을 보면, 첫 번째, 증상 부위가 약간 붉은 발진, 빨갛게 붉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붉은 증상은 모세혈관이 확장된 것으로 봐야 하며, 그러면 모세혈관 확장은 누가 시켰나 이런 궁금하시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에서 확장된 것이며, 증상 부위에서는 그 열로 인해서 열감도 느끼게 됩니다. 열감을 느끼게 되면 몸에 갑자기 열이 많아져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이 많아서가 아니고 배출되지 못한 열로 인하여 열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붉은 발진은 몸에 열이 많아서가 아니고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피부 내측에 이제 배출되지 못한 열이 많아지면 열은 발산작용해서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하려고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누구나 증상 부위를 긁게 되죠. 긁는 이유를 혹 아시는 분이 있나요? 가렵기 때문에 물론 긁는 것이죠. 뭐 긁는 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긁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땀구멍이 열리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땀구멍이 문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땀구멍을 긁는 이유가 땀구멍을 문을 열려고 자극을 주는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땀구멍이 많이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가벼운 자극에도 땀구멍이 열려서 열이 배출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얼굴의 한 부위가 살짝 가려운 경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손가락으로 살짝만 터치만 해도 바로 가려운 증상이 없어지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이제 땀구멍이 많이 고장이 나지 않은 경우라고 본다면, 땀구멍이 많이 고장이 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긁는 자극에도 땀구멍은 열리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긁는 자극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또 발생하고, 또 긁을수록 증상 부위가 열이 많아지니까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도 나타나고 열감도 심하게 나타나죠. 가려울 때는 물론 긁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긁어도 됩니다. 참는다고 하여 가려운 증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 번째, 또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 좀 건조한 증상을 느끼게 되죠. 물론 피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도 예전부터 나는 피부가 좀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나 피부 증상이 발생하면 갑자기 증상 부위가 건조해지는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조하다는 의미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분이 왜 부족한 건지, 수분은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는 수산인데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면 피부는 수분이 많은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거고,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수분 형태로 배출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피부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피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피부가 건조하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건조한 것도 아니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여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지는 피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땀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져야만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실 이제 아토피나 습진 이런 증상에는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진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물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열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몸은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나면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열이 많으면 물이 모여서 이제 그 열을 내리려고 이제 물이 모이는 건데, 사실 열과 물이 합해지면 탁한 물이 되고 그 물을 진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물이 나와서 이렇게 건조되어서 굳어있는 상태를 각질 또 딱지라고도 하고, 진물이 그대로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36년 동안 피부질환만을 치료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내용이고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을 장하게 나열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는 피부병은 피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작용 중에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또한 피부는 오장육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장기, 피부 장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부를 인체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외피조직처럼 생각하고 어떤 오장육부의 문제점이 피부의 증상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부 증상이 오랜 동안 지속되고 낫지 않으면 많은 분들은 속이 안 좋아서 또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는 고정관념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증상은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이 시간부터는 피부 기능이라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머리에 좀 입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병이 생기죠. 그러면 피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부의 8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많아서, 독소가 있어서, 오장육부 이상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a da da